안녕하세요. 저는 노년 심리학과 가족관계 개선을 전문으로 연구해온 인생 돌봄 연구소의 이도현 박사입니다. 35년 넘게 부모님들의 이야기, 자녀와의 갈등, 노후의 외로움을 연구하며 수천 명의 삶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잘 살아온 걸까요? 이 질문은 자식 다 키워놓고 나서 혼자 밥을 먹는 어느 저녁에 병원 대기실에서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문득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잘 산 인생은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돈, 자식의 출세, 집 평수,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6가지 중 하나라도 당신 곁에 남아 있다면 당신은 이미 누구보다도 훌륭하고 단단한 인생을 살아오신 겁니다. 이 6가지는 책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지만 진짜 삶의 깊이에서만 얻을 수 있는 값진 기준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그 모든 걸 갖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부, 전화를 반갑게 받아줄 사람이 있다면. 요즘 전화벨 자주 울리시나요? 문득 핸드폰을 보는데 하루 종일 알림이 없을 때가 있죠. 가끔은 전화가 울려도 광고 전화뿐일 때 외로움보다 서운함이 먼저 들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전화를 걸면 정말 반가워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60대엔 그래도 친구들과 자주 통화도 하고 70대엔 형제자매도 덜어 남아있고 80대가 되면 번호만 남은 이름들만 쭉 뜨고 맙니다. 한때는 밤늦도록 통화하던 사람들, 술 한잔하며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던 사람들이 이제는 먼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세월이 지나고도 내 전화를 여전히 반가워할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건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축복입니다. 왜 이런 외로움이 드는 걸까요? 그건 우리가 관계의 숫자가 줄어서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맡았던 역할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부모, 배우자, 구성원, 늘 우리는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 관계를 맺어왔고 그 역할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 아이들이 독립한 이후, 배우자와의 이별 이후엔 그 역할이 하나둘 사라지면서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닐까 하는 감정이 찾아옵니다. 이걸 사회심리학에서는 역할 상실에 따른 소속감 붕괴라고 부릅니다. 이 감정은 단순한 외로움과는 다릅니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무력감과도 연결되어 있죠. 하지만 말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지금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요즘 어때? 그냥 네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기다린다고 누가 먼저 연락해주지 않습니다. 관계는 늘 먼저 손 내민 사람이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머릿속에 아무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지역복지관, 산책 모임, 교회 소그룹, 책 모임, 작은 동호회 어디든 괜찮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한 사람을 만들면 됩니다. 70대의 친구를 만든다는 건 용기가 필요하지만 80대의 친구를 만든다는 건 지혜입니다. 심리학자 수전 핑커는 이렇게 말했죠. 노년기의 생존율은 약보다도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에 달려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에서도 밝혔습니다. 삶의 만족도는 소득보다도 곁에 오래 남아주는 사람의 존재에 달려있다. 그리고 통계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자의 우울 증상은 일주일에 단 한 번의 통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도 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화 한 통의 힘은 큽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관계로부터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부, 밥이 맛있게 느껴진다면. 올해 66세인 박명순 씨는 오늘 아침도 여느 때처럼 혼자 밥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7년, 두 자녀는 모두 멀리 출가했고 이젠 집안에서 반찬을 지지는 소리도, 된장찌개 끓는 냄새도 자주 나지 않습니다. 예전엔 밥 냄새만 맡아도 허기졌는데 요즘은 밥이 밥 같지 않다며 한숨을 쉬곤 했죠. 입맛이 없다는 말, 정말 마음이 지쳤을 때 나오는 말이라는 걸 이 나이 되니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아침 된장찌개 한 숟갈을 떠서 갓 담근 김치 한 조각을 올려 밥을 넘기는데 문득 혼잣말처럼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맛있다. 그 짧은 한마디에 박명순 씨는 속으로 울컥했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살아있는 기운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노년기의 식욕 저하는 단순한 노화의 신호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식욕감정 연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식욕은 단순한 배고픔이 아니라 삶에 대한 의지와 흥미, 그리고 정서적 활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년연구소에 따르면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72세 이상 고령자는 삶의 만족도가 34%더 높고 자기 효능감, 즉 나는 스스로 잘 해내고 있어 라는 감각은 무려 42%나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대한영양학회는 영양 상태가 양호한 노인은 사회활동 참여율이 평균 2.7배 높고 우울감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보고했습니다. 뇌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입맛이 살아있다는 건 뇌의 즐거움 회로가 여전히 작동 중이라는 뜻이며 이는 기억력, 감정 조절 능력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단순히 입맛이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권합니다. 하루 한 끼는 나를 위한 식사로 만들어 보세요. 소박하더라도 예쁜 그릇에 담고 한 입 먹을 때마다 소리내어 표현해 보세요. 어우, 고소하다 이 국물 정말 좋네 이렇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한 번은 누군가와 함께 식사 약속을 만들어 보세요. 작은 모임, 복지관 밥상, 나눔터 반찬회, 사람과 밥을 나누는 그 한 끼가 당신의 입맛도 마음도 다시 살립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은 생존을 위한 것이지만 그 안의 기쁨은 삶을 위한 것이다. 3부 웃을 일이 아직 남아있다면 올해 78세인 이정순 씨는 요즘 들어 부쩍 웃을 일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텔레비전도 뉴스도 심지어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예전처럼 웃음이 잘 나지 않더랍니다. 하지만 지난주 동네 복지관에서 진행한 작은 연극 모임에 참여하며 오랜만에 배꼽 잡고 웃었다고 해요. 내가 그렇게 웃고 나니 며칠은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웃는다는 게 이렇게 약이 되는 줄 몰랐네요.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웃을 일을 점점 잊어갑니다. 바쁘고 책임질 것도 많고 걱정거리도 늘어나다 보니 웃는 일이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나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웃음은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정신치료제라고요.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하루 3번 이상 웃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감이 40% 낮고 혈압과 스트레스 수치도 훨씬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자 중 자주 웃는 사람은 기억력 유지율과 사회 참여도가 높고 치매 위험 역시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웃음은 단순한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뇌의 활력을 자극하고 마음의 회복 탄력성을 키워주는 내면의 근육입니다. 심리학자 프레드릭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웃을 수 있을 때 삶을 견딜 수 있다. 그리고 웃는 순간 마음은 다시 열릴 준비를 한다. 웃음은 거창한 유머나 재미있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반려식물에게 말을 건네거나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거나 일기장에 어리숙한 내 실수를 적는 것만으로도 미소가 번질 수 있어요. 혹시 요즘 들어 웃을 일이 적다고 느껴진다면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이나 나 자신과의 따뜻한 대화를 다시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웃음은 삶의 여백을 채우는 작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매일 우리 곁에 조용히 머물고 있습니다. 4부 마음에 남은 말 한마디가 있다면 삶을 오래 살아온 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려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금세 떠올리는 말이 하나쯤 있습니다. 기쁜 말, 슬픈 말, 감사한 말, 혹은 후회로 남은 말. 말 한마디에 인생 전체가 담기기도 하죠. 76세 임경숙 씨는 요즘 들어 문득문득 떠오르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너만 있으면 난 괜찮아. 이 말은 30년 전 돌아가신 남편이 마지막 병상에서 자신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뭐가 괜찮다는 건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알겠어요. 그 사람은 내 존재만으로도 위로를 받았던 거죠. 미국 심리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자 중 평생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대부분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에게 들은 짧은 표현들이었습니다. 고맙다. 네가 자랑스럽다. 괜찮아. 네가 있어 참 다행이다. 이처럼 한 문장의 기억은 수십 년을 넘어 삶의 중심을 지탱해주는 정서적 버팀목이 되기도 합니다. 말은 지나가지만 느낌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언젠가 내가 흔들릴 때 다시 나를 붙잡아주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말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관계의 흔적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도 떠오르는 말이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와 깊은 정서를 나눴던 사람이라는 뜻이고 또 그만큼 사랑받았고
사랑해본 사람이란 증거입니다. 마음에 오래 남는 말이 있다는 건 인생을 깊이 살았다는 또 하나의 증명입니다. 5부. 누군가를 걱정하는 마음이 아직 있다면 올해 74세 이기철 씨는 새벽이면 늘 딸아이 생각이 납니다. 요즘 일은 잘 다니는지 밥은 잘 챙겨 먹는지 걔는 아직도 아침 거르더라고요. 그는 이미 딸이 40이 넘었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 딸이라 부릅니다. 누군가를 걱정한다는 건 그 사람과 감정의 끈이 아직 이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비록 멀리 있어도 자주 보지 못해도 심지어 싸웠던 사이일지라도 마음은 남아있죠. 이기철 씨는 말합니다. 내가 저 아이를 걱정한다는 게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적 생존 본능이라고 부릅니다. 즉, 내가 살아있다는 걸 가장 실감하게 해주는 순간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걱정하고 바라는 마음이 피어날 때라는 거죠. 한 국립노인복지센터의 연구에서는 고령자가 누군가를 걱정한다고 응답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삶의 만족도가 31% 더 높고 자기 효능감도 2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걱정이 많다는 건 마음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에 대한 애정이 식지 않았고 마음속 따뜻한 불씨가 아직도 살아 숨쉰다는 거죠. 누군가를 걱정할 수 있다는 건 내가 아직 사랑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그런 감정이 있다는 건 당신이 지금도 따뜻한 인간관계를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확인해 본 6가지. 전화를 반갑게 받아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가? 밥이 여전히 맛있다고 느껴지는가? 최근에 크게 웃은 적이 있는가? 마음에 남은 말 한마디가 있는가? 누군가를 걱정하고 있는가? 내일을 기대하며 잠드는가? 이 중 단 하나라도 당신의 곁에 남아있다면 당신은 정말 잘 살아오신 분입니다. 살아간다는 건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이처럼 소소하지만 진한 감정들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그 감정들이 아직 살아있고 당신이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분명 삶을 곱게 깊게 살아낸 분입니다. 인생은 누구보다 잘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답게 잘 살아내는 것이 진짜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당신을 위해 박수를 보냅니다. 당신은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충분히 멋지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잠시 멈춰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이 영상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가볍게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